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이제 3강으로서 오늘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방산 관련해서 이제 산업이 커가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방산 관련해서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주축으로 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는 삼강 M&T 등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변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타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언론 조사에 따르면은 전기차를 타던 사람들이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니요라는 대답이 99%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매력이 많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는 이제 다시금 빨간불을 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해서 이제 LG 화학을 방문을 했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니켈 함유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동맹을 한국을 주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저는 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3사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가지 종목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밑에는 이제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액, 이런 소재단에는 어떤 종목들이 위치해 있는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라면 검사 장비라던가 아니면 자동화 장비라던가 장비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오늘 주제는 전기차 시장의 계약이 해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닌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입니다. 자, 일회용 배터리보다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교체하기 전에 여러 번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소요 비용과 그리고 환경 영향이 훨씬 적은 것이 장점인데,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태블릿 PC, 노트북 같은 이런 IT 기기에 주로 사용이 되었다라면 2020년도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중대형 전지 시장으로 확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한 종목들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를 꼽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렇게 43달러 했던 이 종목이 지금은 12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700달러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와 리비안의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받는데, 내일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뭐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저조해서가 아니고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 이제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지고 있는데 결과는 좀 오픈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이제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 리튬이라던가 아니면은 소재 업체 딴에 그런 종목들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뉴스에서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지금 산업적으로 어떤 흐름이냐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 전기차가 늘어나는 그 수에 맞추어서 이 2차 전지 수요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신재생 에너지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23배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2025년 그리고 30년 그 후까지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1년에 62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은 1000만 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 시장이 7%에서 이제 19%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은 2차 전지가 수요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2차 전지 셀 업체들 공격적 캐파 증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셀 업체들 꼭 꼽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삼성 SDI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CATL 그리고 BYD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은 이 완성차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 물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GM이나 현대차, 스텔란티스, 뭐 혼다, 르노 등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 BAIC 이렇게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리비안 이렇게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각 종목마다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올 1월에 상장을 하면서 너무나 큰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그만큼 뜨거웠었고 그리고 글로벌 2위의 하이니켈 기반 2차 전지 생산 업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5.1조 원 가까이 기록을 해주면서 17%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조금 살짝 내려왔지만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4% 조금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따라 주가가 좀 힘을 못 써주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좀 큰 요인을 차지를 했겠고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이 수익성이 좀 부진한 요인이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고 대형 기술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 매수 움직임이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라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가장 공격적으로 그 캐파를 증설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었었죠. 지금 조지아주 공장에 지금 투자를 좀 이렇게 보류를 한다. 뭐 이런 그런 뉴스들을 접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결국은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겟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저는 매력적인 종목임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증설의 핵심 지역은 아무래도 미국과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 GM과 합작법인 얼티엄즈를 설립을 해서
120GWh 규모의 공장을 22년과 23년, 25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이 캐파가 증설이 되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원재료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영업이익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이런 것들도 있고, 독자 공장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한 포인트로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 7월 달 말에 이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되죠. 한마디로 수급 이벤트가 존재하는 그런 현 시점이다 라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큰 따상을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힘을 내주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44만 원 라인을 돌파를 못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이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44만 원 라인을 돌파한 착을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CATL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LG에너지 솔루션만의 기술력과 그리고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을 비추었을 때 저는 CATL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놓고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삼성 SDI가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실을 굉장히 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은 올해 2분기에 4.6조 원, 영업이익은 4천억 가까이 근접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좋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대형 전지 부분의 메탈 가격 상승분이 전가에 따른 이 판가 상승과 그리고 환율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이 중대형 이 전기차 전지에 가장 많이 몰입이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소형 전지 부분이 좀 큽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수익성을 추구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과 중국, 한국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해서 폭스바겐 그리고 BMW, 리비안튼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니켈 비중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R&D 사업 분야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출력이 좋아지고 하는데, 니켈 비중이 현재는 88%예요. 하이니켈, NCA, 젠5 배터리 탑재 차종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매출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겠죠. 거기에 탑재된 차량이 BMW의 iX 그리고 i4 모델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중대형 전기차 매출 전년 대비해서 54%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비중이 91%인 NCA 젠6 다음 모델이죠. 다음 모델이 개발 중에 있는데 24년도에 지금 하반기 양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형이라던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쪽으로 이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현 구간에서 저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림으로 멀리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러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지금 60만 원 선을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이 60만 원 선을 이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이제 근시일 내에 60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저는 충분히 65만 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지수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라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저는 삼성 SDI도 다시금 이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셀업체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꼽아봐야겠죠.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포드와 합작법인 글로벌 SK를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총 12조 원의 투자를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캐파 증설이라는 향후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에 제가 왜 캐파 증설을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모든 업체들이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면은 성장성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증설을 한다라면은 기업은 더욱더 커갈 것이고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간다라면 저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정제 마진이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죠. 전쟁이 야기시킨 그런 일인데 지금 고물가 시대 그리고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정제 마진이 초강세로서 호실적을 견인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SK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외형은 정말 확대를 잘하고 있지만 이 적자폭은 오히려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소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헝가리 공장이라던가 이 배터리 출하 차질에 따른 물량 감소 비용 등이 이렇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왜냐면은 헝가리랑 미국 소재의 신규 설비가 낮은 수요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의 재배치라던가 생산 노하우가 누적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차츰 성장을 회복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넌 테슬라 진영의 이 최종 고객사인 현대와 기아차 그리고 포드, 폭스바겐 등과 구축된 파트너십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현재 과도하게 많이 밀린 종목이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주가는 크게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요 자리들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19만 4천 원 라인을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지만 저는 이 실적에 기반을 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이 정제 마진의 이 힘이 편승을 해서 저는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줄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대 정도까지 저는 무난하게 올라와 줄 종목.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괜찮지 않나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셀 업체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시총이 크고 좀 묵직묵직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는 다소 더딘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큰 종목들 또한 이런 종목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신규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얼마만큼 잘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셀 업체들은 NCM을 굉장히 잘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듭니다. 그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목을 하는 배터리죠. 근데 이 NCM
그러니까 니켈과 코발트, 망간으로 이루어진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희귀금속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량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적고, 그리고 이거를 캐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원자재에 따른 이런 리스크는 좀 존재를 하고 있지만, LFP는 아무래도 철과 인,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원자재를 주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아 보인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니켈 가격이 3월 달에 굉장히 피크를 쳤다가 지금 다시금 안정을 찾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 시점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니켈 가격은 좀 하락을 했고, 리튬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NCM보다 LFP가 좋고 LFP가 뭐 NCM보다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NCM 배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니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NCM보다 LFP가 저렴은 하겠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고사양, 고출력 제품의 그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면 지금 LFP보다는 NCM 배터리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라던가 아니면은 BMW, 벤츠 이런 그 완성차 업체들에서는 LFP 배터리를 많이 탑재를 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사양 제품들에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제가 자료를 따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 2차 전지가 뭐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다소 진부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볍게 좀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화학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소 딥하게 들어가도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을 거론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소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그 분리막 이렇게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재도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밸류체인은 어떻게 되어 있나 라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양극재는 대표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포스코, 그 코스모 신소재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 한솔 케미칼, 그리고 전해에게는 엔캠, 첨보, 솔브레인, 후성, 그리고 동아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막에는 SKIET, 그리고 동박에는 SKC, 일침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소재단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정 장비에는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화성 공정, 뭐 기타 공정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PNT, CIS, 하나기술, 그리고 뭐 SFA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된다라면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극재는 배터리의 플러스극, 즉 양극을 이루는 소재를 말하는데 포인트가 좀 굵어서 잠시만요. 네,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뭐 포스코 케미칼에서 자료를 발췌해 왔기 때문에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 거리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소재입니다. 에너지 밀도 상향을 위해서 이게 니켈 비중을 90%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넣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량을 위해서 하이니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첨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NCMA 이런 3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명 연장을 위해서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진화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극재 개발을 지금 모든 업체들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에코프로비엠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LNF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그 SK온과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고 LNF랑 이제 포스코 케미칼,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GM이라던가 테슬라 그리고 SK온은 포드, 삼성은 BMW들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비엠을 이렇게 비중을 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도에는 5.9만 톤이었던 이 생산 능력을 25년도까지 무려 40만 톤까지 증가를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투자가 감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NCA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너무나 다 좋아 보여요. 네, 2차 전지용 양극재 물질 전구체 등을 제조하는 이런 업체인데 그렇다면 매출은 어떤 모습일까? 작년 이제 6월달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282%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3,100억에서 1조 1,000억 원대로 상당히 많이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도 크게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에 비추었을 때 지금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도 지금 1,000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실적을 증명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실적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결국엔 원재료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가 전이를 했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죠. 아무래도 배터리와 반도체는 이 고환율일 때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좀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따라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근데 이제 1분기 때 화재가 한번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좀 크게 밀렸었는데 그래도 이 4공장이 4월 이후에 재가동이 되었고 그리고 6공장 가동을 통해서 매출액과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 3월 달에 풀캐파를 가동 중에 있어요. 6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들이 증설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매출과 이익이 동반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밸류체인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룬 업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내실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역시 실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많은 종목들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를 하고 지금 이 라인대를 잘 버텨주면서 결국은 241선을 잘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07,000원 부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 14만 원 가는 길까지 저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주가는 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양극재 업체 중에서 LNF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LNF는 2분기에 매출액이 조금 크게 성장을 하진 못했어요. 에코프로비엠처럼. 하지만 2분기 매출액이 잘못 제가 표시가 됐나 보네요. 지금 4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기는 전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LNF도 요즘에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벤과 마찬가지로 양극재 그 똑같은 이유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테슬라향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의 주요 양극재 공급사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P와 Q의 상승에 따른 실적 호조는 지속적으로 될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리포트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LNF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프상으로도 상당히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0년도와 21년도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캐파 증설에도 20년도에는 3만 톤이었던 이 물량을 25년도에 20만 톤,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이렇게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좀 봐야겠죠. LNF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41선의 지지 라인을 20만 원대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이 라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 추세로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저는 아까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LNF 또한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기반을 해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업체 3사보다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은 이 음극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를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2차 전지의 충전 속도랑 수명을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음극재입니다. 음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가 힘을 써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음극재 사업 분야가 안 갈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소재는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 부분이 아까 양극재 업체들이었었고, 그리고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는 천연, 흑연이 아무래도 인조 흑연보다 좋지만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인조 흑연이 천연 흑연보다 좋고, 가격적인 부분은 천연 흑연이 인조 흑연보다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조 흑연이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 첨가를 하면서 용량을 3배까지 크게 확대를 하려는 이런 기술로의 진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인조 흑연에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리콘 첨가를 해서 용량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음극재 업체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결국에는 기술이 가는 그 방향 속에서 이 R&D 사업과 그리고 거기에서 특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를 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와 음극재 같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화물 사업과 라임 화성 사업, 그리고 에너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소재 사업단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47% 가까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 그리고 내화물 사업과 이 라임 화성 사업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4만 톤에서 27.5만 톤으로 캐파를 증설 중에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4.4만 톤에서 17.2만 톤으로 크게 증설을 계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공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트 이렇게 종합 공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기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2022년도와 23년도 그리고 24년도에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이렇게 공장들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은 어떠할까? 양극재 및 화성품 사업부의 호조로 이 컨센서스를 이번에도 상회할 전망이고, 결국은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만으로 움직이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주는구나 라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대기업이죠. 포스코를 통해서 리튬과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포스코 케미칼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음극재와 단가가 인상이 정욕이 된다면은 이제 수익성은 가파르게 상승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철강 사업부도 포스코의 고로개수 작업이 마치면서 회복세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23년부터 NCMA가 양산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GM 향으로 이렇게 출하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브리티시 볼트랑 배터리 소재 개발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캐파 증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 관련해서도 지금 영업이익이 급격한 성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도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주요 저항 라인인 지금 61선을 121선을 지금 뚫어주려는 12만 원 라인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쳐줄 수 있는, 단기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음극재 관련 종목,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대주전자재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태양 엮여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도성 페이스트, 그리고 태양전지, 고분자 재료 이런 제품들을 지금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주전자에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전극 페이스트와 절연체를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르쉐 타이칸양 실리콘 음극재를 2018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극재 2차 전지 관련 업체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거기에서 한국 업체 중 유일하게 실리콘 산화물계 음극재를 양산을 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리콘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용량을 더 3배 가까이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갖춘 종목이 무엇이 있나라고 봤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이 대주전자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1년도 전체 매출액이 10% 수준이었는데 24년에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아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극재가 단가가 올라간다라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향후 모멘텀으로 본다라면 24년도까지 본다라면 저는 이 종목 또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22년도에 3,000톤이었던 이 생산량을 24년도에는 1만 톤, 그리고 26년도에는 2만 톤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를 예정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기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힘은 많이 못 써주고 있지만 지금 지킬 자리 6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이 라인이 주요 지지 라인이었는데 6만 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고, 여기에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한솔케미칼 좀 가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 반도체랑 배터리 제품군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매출 비중은 반도체가 34% 정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해서는 4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실리콘 첨가물 매출을 시작을 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 개발 중인 거죠. 그리고 양산화에 돌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호재성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밀려 있다 혹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 포인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신기술이 언제 적용이 되고 양산이 시작이 되고 이런 종목들 소재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하나씩 보면서 정리를 해가는 습관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564억 원으로 기대치를 상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에. 그리고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 등의 꾸준한 성장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수가스 가격 급등과 그리고 테이펙스 2차 전지 고객사 수요 확대에 따라서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케미칼도 주가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눌려주었다가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다시금 올라오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만 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가장 주요 저항 라인들이 몰려있는 22만 5천 원 라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만 5천 원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23년도부터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올라와 준다라면 이 종목도 지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음극재, 양극재와 음극재 이렇게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너무도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전해액과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동박, 뭐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전극공정과 뭐 자동화 장비 이런 종목들 지금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남은 시간이 10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좀 키포인트만 좀 하나씩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전해액과 전해질 에너지와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갤럭시 노트 7에서 폭발이 있었었죠. 이 높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액과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높은 이온 전도도 그리고 전기화학적 안정성, 이 상용성, 응고점 뭐 이런 것들이 기술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안전해야 될 때 이 전해액과 전해질을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5종목이 있어요. 솔브레인, 첨보, 후성, 엔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노테라졸이라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 첨가제에서 69%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6년 말에 리튬 전지 전해질인 LIFSI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공장을 가동시킨 종목입니다. 첨보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첨보가 만보를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인데 지금 주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넘어가기로 하고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 첨보 같은 경우에도 3,500톨에서 이 3.7만 톤까지 증가를 할 예정이고 국내 1등 전해질 업체에서 글로벌 탑티어로 성장 중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종목들을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전에 관련해서 이 첨보라는 종목이 있다라면 또 후성이라는 종목도 있겠죠. 후성 같은 경우에는 불소를 기반으로 한 이 가전 그리고 산업용 냉매가스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 소재 관련해가지고 LiPF6를 국내에서 현재는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가격이 중국에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흔들리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LiPF6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찾아가는 이 가격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만큼
이 첨보랑 후성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재료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 추이 전망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2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반도체 소재 매출액이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지만 2차 전지 딴에서도 크게 이제 2010년도부터 크게 가파르게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너무나 힘을 많이 못 써준 종목이죠. 너무나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무언가 굉장히 작은 악재를 가지고 크게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힘을 많이 못 써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액 1위 업체입니다. 전액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해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을 확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도 올라와 줄 것이고 영업이익도 차분하게 올라와 줄 그럴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아기업이 있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분야가 많죠. 파티클 보드 및 MDF, 이거는 2차 전지랑은 좀 상관이 없는 이 강화마루라던가 이쪽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상승 트리거가 될 거는 21년도 하노이에 MDF와 강화마루 공장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년 8월부터 전해액 등 전자재료의 제조, 판매,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인수를 해서 2차 전지 사업에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헝가리 전해액 공장을 건설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한 상태다. 그렇다라면 이 종목 또한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분리막까지 뭐 이렇게 그 전회까지 넘어왔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 이 그 장비 관련주로 PNT란 종목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제가 왜 집중을 했었느냐? 이 캐파가 증설이 되게 된다라면은 셀 업체들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장을 키워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정 장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크게 튀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했었고, 이 공정 장비들 중에서는 제가 오픈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극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 화성 공정, 뭐 자동화 공정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공정들의 뭐 이런 매출 비중이라던가 아니면 전극 공정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러면 조립 공정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공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4천억, 4,400억 정도 기록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올해 1분기 수주액만 4,400억을 넘게 공시에 찍혔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거기에 검수까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공시를 통해서 언제가 납기일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6월달인지 5월달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았었을 때 그때서 이제 실적이 찍히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라던가 아니면은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은 아까 말했었던 뭐 PNT라던가 이런 종목들 지금 밑에 단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38,000원, 뭐 4만원 라인, 이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금 길을 모으는 중이다. 누적 수주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좀 숨가쁘게 좀 지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좀 짧은 방송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던가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업계획서라던가 그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점들만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마이너스인 요소들, 단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또 파헤쳐 보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나쁜 마이너스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가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상회할 수 있는 상승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고 이 밸류 체인들 한번 시간을 내서 내 HTS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흐름들을 소재단에서는 양극재나 음극재 혹은 어떤 그 종목들이 더욱더 잘 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왜 잘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커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지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길러가셨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